선배가 후배에게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만화 이야기는 바로 화산귀환 대환장 토론회. 재밌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 5시 38분이거든요 40분부터 5분 동안 화산귀환 억바 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산귀환은 이래서 재밌었다, 화산귀환은 이래서 재밌을 수밖에 없고, 화산귀환은 이래서 봐야 한다는 억바를 하는 내용만 도배를 한번 해볼게요. 40분 됐다. 여러분들 억바 시작해주세요. 억바. 지금부터 화산귀환 억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지금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매화 연출 미침, 개화, 광마랑 청명은 주인공 캐릭터성이 웹툰 최고 수준, 가볍게 보여질 인물하기 좋습니다. 사이다 전개 작화, 청면 얼굴, 화정지에는 라이벌 구도가 너무 잘 뽑지, 사숙이 예뻐요, 순수하게 재밌음, 대가리, 장문인한테도 개기는 게 겁나 재밌음, 피었다 해서 쌌다, 아이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히로인 예뻐요, 화산귀환 제목이 예쁘다, 유희설이 예뻐서 좋습니다. 유희설이 예뻐서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유희설이 다 씹어먹음. 화정지에서 피어남이라는 화산의 정체성을 찾고 액션씬 예쁘고 살짝 뽕 차는 느낌. 5대 6황. 화정지에가 너무 웅장했어요. 화산귀환 is just beat. 하기 일반인도 나름 볼만함. 진짜 또 나왔어. 구걸 가슴. 진짜 기술 이름 몰라도 된다. 지리는 매화 묘사. 와, 저거 말 되게 잘 적으신 것 같다. 현 화산의 개그와 사이다, 구 화산의 눈물 포인트. 지금 소설 보면 안드로메다 갔다가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이제 5시 45분 해서 화산귀환 억바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우리 억바 타임이 종료가 된 걸 기념해서 채팅창에 대가리 느낌표 한 번씩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가리 박아는 좀 저한테 박으라는 걸까요? 화산귀환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왜 한번 들어보고 싶었냐면은,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화산귀환은 이래서 재밌다라고 말하는 화산귀환만의 가장 매력적인 핵심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끼리도 통일이 잘 안 돼요. 통일이. 무협을 몰라도 입문하기 좋다, 가벼워서 이해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이 가벼워서 좋다라는 거를 작품의 핵심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런 웹툰은 가벼운 웹툰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다른 거를 뭔가 하나를 뽑아봐라 하면은 다 뭔가 여기저기서 유희설 예뻐요, 일반인도 볼만해요, 스토리 이해 잘 돼요, 눈물 한 방울 뽑을 수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하는 작품을 전체를 꿰뚫는 무언가가 잘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포인트가 되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우리한테 한번 마음속으로 심금을 울리게 다가와서 그게 좀 뽕을 잘 뽑아내서 지금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바도 했으니까 우리 억가도 한번 해야겠죠. 5시 50분부터 55분까지 5분 동안 화산귀환 이래서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거 고쳐줬으면 좋겠다, 화산귀환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 하는 얘기들을 5시 50분 됐고요. 지금부터 화산귀환 억가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원치킨이 힘들게 이김, 시원시원한 캐릭터에 비해 느려 터진 전개 속도, 웹소설 빨, 묘사가 너무 길게 늘어짐, 2기부터 지나치게 가벼움, 주인공보다 강한 사람 너무 많다, 여성향화 돼가는 중, 로이드가 더 못생겼다, 문제 생김, 청명이 비정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정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보다 부상이 더 크게 들어옴, 문제 해결, 장모님 논란, 무한반복, 밀어주기가 심하다, 근육 강조, 댓글 주접. 명대사가 너무 길어요. 팬들이 뭐라고 함, 빌드업이 너무 안 궁금함, 청명이 어느 경지인지 모름, 너무 화려해서 눈이 아픔,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름, 주인공이 사가지가 없음, 구무협 독자도 신무협 독자도 잡지 못했음. 여러분들 5분 끝났습니다. 5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억가 멈춰. 아니 억바하라 그랬더니 중간에 조용해지더니 억가하라 그러니까 그냥 미친듯이 얘기하네요. 여러분들 화산귀환 억가 타임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억가 타임 종료를 기념으로 채팅창에 겜내수 한 번씩 치도록 하겠습니다. 겜내수 아니 느낌표 아니에요. 겜내수는 느낌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결이에요. 물결. 여기 물결이 뽕일 텐데 느낌표는 감이 없으시네. 억가를 할 때는 항상 통일되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죠.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분량 얘기, 좀 늘어지는 것 같다, 이 얘기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죠. 그 장면이다도 결국 느리다라고 하는 것도, 성장이 적다는 것도 결국 느리다라는 거고, 명대사가 너무 길다는 것도 느리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볍다
가볍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무엽 독자, 신무엽 독자도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가볍다 얘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무엽 독자분들은 무엽만이 가지는 그 느낌, 무엽만이 가지는 경지 성장과 서로의 싸움, 그걸 보고 싶은데 작품 자체가 구무엽이 가지는 무게감을 버리고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무엽 독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가 이제 팬덤 얘기죠. 팬덤. 댓글이라던가 다른 웹툰에서 언급이 된다던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센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화산 센즈라고 많이 부르는, 항상 일어나던 그 팬덤 문제가 타 웹툰에 비해서 좀 심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한 화산귀환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화산귀환이 가지는 장점, 첫 번째가 무협에 입문하기 너무 좋다. 화산귀환만큼 무협 세계관에 정말 쉽게 빠져들기 좋은 작품이 사실 없죠. 화산이 뭔지, 종남이 뭔지, 경지가 뭔지, 얘네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재밌다. 무협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입문하기가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의 무협 작품들은 그런 설정을 알고 봐야 재밌는 작품이 많고, 보다 보면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은데, 화산귀환은 그 무협이라는 세계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입문하기 너무 좋다. 두 번째가 엄청난 작화 액션. 작화 액션에 대해서는 화산귀환을 쫓아갈 수 있는 작품이 사실 거의 있을까요? 네, 요 장면 일부 이렇게 화종지에 매화 피워낼 때 딱 청명 모습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빌드업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서 마지막에 화려한 전투씬으로 엔딩을 내면서 거기에서 청명의 한마디, 엄청난 작화 액션에 이어지는 명장면은 잘 만든다. 작화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씬이 끝남과 동시에 엄청난 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명장면을 잘 뽑아낸다 이거죠. 이게 가장 잘 된 게 화종지회 희원함이다. 근데 이게 저는 명장면까지 꼭 얘기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엄청난 작화 액션만 따지면은 사실 요 장면 어딘지 아세요? 검총 맞아요. 검총 끝날 때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산귀환은 저 검총 끝날 때가 액션씬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연출 구도 자체가, 와, 나 살면서 웹툰 보면서 이런 연출 처음 봤어요. 세로로 이렇게 길게 하는데 마치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도 연출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사실 화종지회 때 보여줬던 액션보다는 액션 퀄리티로만 따지면 여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 좋아졌다. 근데 화종지회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명장면이 되니까. 왜? 스토리랑 연관이 돼서 하나둘씩 올라가는 그 우리에게 피어남을 선사해줄 수 있는 얘기가 이어지니까 화산귀환은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잘 된 것 같다. 세 번째가, 저는 이것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주인공,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즌 1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재밌다, 이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핵심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즌 2가 뭔가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가 나오는 웹툰이 뭐가 있냐면은, 우림새가 천대받는 손녀딸이 되었다. 이래도 초반 부분에 어릴 때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내 딸은 최종 보스 66666년 같은 경우도 제이미가 어릴 때 호랑이 들어와요.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말하는 작품이 요 배우로서 살겠다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이렇게 어렸을 때 시점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 같은 걸로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되니까, 뭔가 뭉클하면서 나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했었지, 나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았을걸,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조금 할걸 같은 우리의 후회를 공감을 할 수가 있어서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되다가 주인공이 확 커요. 중간에 작품이 재밌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작품이 주는 핵심적인 재미부터가 크게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서 대입해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미숙했던 때, 우리가 지금같이 성숙하지 못했었을 때, 그때를 같이 생각을 하고, 설정이 뭐든 간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생긴 게 어려 보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에 서사를 맞추게 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치트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판 쪽에서 어린아이 주인공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커가지고 좀 아쉽게 된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도 초반에 요런 귀여운 피렌티아로 시작을 했다가 요새는 요런 느낌의 완전 로판으로 넘어갔고, 빙의자를 위한 특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런 귀여운 어린아이로 시작을 했다가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완전 로판으로 또 넘어갔고, 배우로서 살겠다도 그랬고, 화상귀환도 살짝 로판 쪽의 그런 느낌으로 어린아이가 큰 이후를 보여주는 시즌2로 가면서 확 커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밀어준다는 점도 되게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신기한 게 OST가 나오잖아요. OST. 여러분들 화상귀환 OST 있는 거 아세요? 마지막 칼춤, 우리 안예은님이 부르신 만개화, 김유나님이 부르신 매화, 아니면 꽃불, 4개의 OST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OST라는 게 완전 인기작만 누릴 수 있는 꽁 같은 건데, 뭐 오디오 웹툰도 있고 굿즈도 많이 나오고 단행본도 나오고, 웹툰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주고 이것저것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화상귀환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다. 화상귀환의 핵심적인 단점은 뭘까? 제가 생각하는 화상귀환의 단점을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화상귀환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인공 청명이가 돌아와서 화산 문파를 키워가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재건을 시키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재건시키는 거 단계 극초반. 그러면은 이거 그건가 보다. 그냥 에피소드가 너무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가 보다. 지금 말하는 게 뒤에서 계속 나온다 스포다 나온다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가 봐요. 하나하나가 에피소드가 가지는 무게감인 것도 알겠고, 하나하나가 에피소드가 나중에 뭉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 한화 에피소드가 우리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소설 기준으로도. 그래서 디테일한 거를 보려면은 거의 10년 정도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이 큰 그림이었다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단점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연재를 안 해서 10년 연재를 안 한 게 단점이네요. 이게 제일 문제네. 10년 연재를 했어야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길어진다죠. 길어진다. 잘 봐봐요. 선배 기강 잡는데 소요된 횟수 9화, 무공 다지는데 소요된 횟수 5화, 은하상단 16화, 합극상 하는데 한 14화 13화, 화종진의 피어남이다 전기하는데 20화. 근데 동굴에서 살아남기가 아마 20화 그냥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독씨는 싸워요. 전독씨도 분량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도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의 의견이 둘 다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어서 파가 나눠서 싸우거든요. 근데 화상귀환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파는 길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야, 소설 보고 와봐. 소설보다는 훨씬 짧게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성파와 반대파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 화상귀환은 길어진 건 맞긴 한 것 같다. 소설은 일주일에 7화, 웹툰은 일주일에 1화. 속도가 다르다. 속도가. 우리가 느끼는 화상귀환 이야기의 진행 속도는 소설 일주일 7화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웹툰은 일주일에 1화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웹소설로 이 구조가 짜져 있으면 일주일에 이만큼 분량을 진행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맞는데, 웹툰으로 그거를 쫓아가기에는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웹툰에 잘 안 맞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볍다. 장점에서 얘기했던 무협의 인문학이 너무 좋다. 몰라도 재밌으니까 알아도 재미가 없다. 무협 세계관이 들어간 작품은 기술적인 거, 경지적인 거, 문파가 어떻고 싸움 어떻고 그런 거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재미있는 그게 올라가는데, 화상귀환 같은 경우는 그 음미하는 거를 빼버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몰라도 재밌으니까 그 작품에서 더 세계관을 탐구를 해보고, 그 작품에서 더 생각해볼 거리를 찾아보고, 고민해볼 거리라던가 우리가 더 공감해볼 거리를 찾아봐도 거기에서 오는 추가적인 재미가 조금 아직까지는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나면 뒷판 얘기들도 나와요. 뒷판 얘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사형하는 이 장면. 세계관이 어떻고 애들이 싸우는 게 어떻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등장인물의 감정이 느껴지는,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얻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빌드업 없이 계속 진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결국에 1번에 이어지는 거죠. 10년 연재를 안 해서 뒷판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씹고 뜯고 물고 즐기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좀 재밌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 뒷판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참 아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서 그림체가 좀 바뀌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요거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긴 힘든데, 미묘하게 그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여성향 첨가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화상귀환이 아무래도 남성 팬보다는 여성 팬이 많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나 확실해요. 이거는 한 가지 확실해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돈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오디오 웹툰 사시나요? 화산귀환 포토카드 살 건가요? 남자 팬분들은 안 사잖아요, 이런 거. 화산귀환 오디오 웹툰 진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행본 제작에 13억, 후원자 몇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거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화산귀환 오디오 드라마 시즌2가 7억이 모였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오디오 드라마 안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외적으로 금액을 모으고 작품 웹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게 여성 팬이 압도적으로 돈이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화산귀환 자체가 살짝 여성 팬을 노리고 진짜로 수요로 하는 그쪽을 노리고 가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들긴 합니다. 여성향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무협 판타지는 스토리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고 때리고 싸우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그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성향 쪽은 감성 위주예요. 2번 스토리가 진행되고 2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누가 어떤 생각을 했고 누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감정이 변해가고 그게 중요한 거라서 누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한 화 넣고 누가 어떤 감정이 바뀌었는지를 한 화 넣고 누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한 화 넣고 하면서 원래 스토리선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감정선에 집중을 한다로 바뀌어서 늘어져 보인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화산귀환의 핵심적인 장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무협의 인문하기가 정말 너무 좋다. 솔직히 무협 세계관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화산귀환은 재밌다. 엄청난 작화 액션에 이어지는 명장면, 화종지회의 피어남 이런 명장면이 정말 잘 뽑혔고 어린아이 주인공, 저는 항상 말하지만 주인공이 어린아이인 거는 정말 굉장히 치트키다. 그 다음에 밀어준다. OST, 오디오 웹툰, 굿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화산귀환이라서 웹툰 말고도 즐길 게 굉장히 많다. 단점 쪽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웹툰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직 안 나왔다. 10년 연재를 해야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10년 연재를 못해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다. 두 번째가 길어지는 부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걸 안 줄이고 있다. 세 번째가 가볍다. 몰라도 재밌는 걸 큰 장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알아도 재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림체와 연출이 시즌1과 시즌2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어떤 점이 바뀌었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미묘하게 바뀐 점들이 있어서 묘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뭘 해보고 싶냐면은 한마디로 화산귀환은 뭘까요? 화산귀환은 어떤 웹툰이다. 화산귀환은 어떤 작품이다. 정말 화산귀환만의 매력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대체 뭐가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 선조의 후손 캐리, 용두사미, 그냥 인스턴트 식품, 희어난 꽃이 열매가 되어 나무로 나아가는 길. 저 이 표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을까요? 희어난 꽃이 열매가 되어 나무로 나아가는 길. 근데 나무가 안 보임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웹툰을 추가로 보면 재밌을까요? 1번 무협을 모르는 사람. 무협을 모르는 사람이 화산귀환으로 입문을 한 거야, 무협을. 그래서 다음에 뭐 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국검, 용비불패, 보수, 나노, 마도전생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한테는 막마회기, 나노마신, 여자들한테는 무당기업, 백사부 이렇게 추천해주면 딱 맞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협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뭘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화산이라는 데가 있고 종남이라는 데가 있고 얘네들이 싸우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서 이 세계관에 빠져들 수 있는 작품을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면은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아비무쌍, 광마회기, 북검전기, 용비불패, 사신, 북검전기가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고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고수랑 북검 나왔고 우리 열혈 가문은 뺍시다. 너무 옛날 거는 또 추천해주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조금 빼도록 하고 무협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우선 고수 북검을 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취향에 맞게 가는 걸로. 화산귀환을 보고 난 다음에 판타지 웹툰을 추천을 해준다, 먼치킨 웹툰을 추천을 해준다 하는 그냥 단순하게 화산귀환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거를 재밌게 보겠다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아, 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경설 나오고 염라강림 얘기 나오고 로그인 무림. 아니 소소한 손님 판타지 먼치킨 지금 화산귀환 그 다 쓸어버리는 뽕을 보고 온 다음에 완전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별품소를 보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나 혼자 말렘유비, 나태공자,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 아니 여러분, 그냥 추천해주고 싶은 웹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산귀환을 본 사람들한테 비슷한 거를 추천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말단병사에서 군주까지를 도대체 왜 추천을 해줍니까? 투신전생기, 괴력난신, 기존손녀, 66666 넣을만하다. 정리를 해보면은 화산귀환으로 무협을 입문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음에 뭐
여봄 했을 때 남성분들한테는 우리가 광마회기 나노마신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여성분들한테는 무단기업 백사부 작품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로맨스 조금 첨가하신 분들은 밑에 두 작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묵혀서 봐야 될 작품으로는 할배무사와 지존 손녀랑 괴력난신도 좀 묵혀서 보면 좋을 것 같다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무협에 대해서 진짜 찐득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고수 국검전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고수랑 국검전기를 봤는데도 무협이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비무쌍, 청광명월, 천마육성, 칼취밤, 앵무살수 같은 작품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산기한을 본 다음에 그냥 무협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웹툰, 판타지든 먼치킨이든 뭐든 상관없이 재밌는 웹툰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역대급 영지설계사, 핑미어, 나 혼자 말렙유비, 66,666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 투신전생기, 그리고 여기까지 봤는데도 또 재밌는 걸 찾으시는 분들께는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 로그인 무림, 제한급 영웅님이 귀환하셨다까지도 추천을 드린다 이거죠. 먼치킨만 보는 거 괘씸한데 리트라이 다시 한번 최강 신선으로 추천하죠. 너 진짜 나빴다. 네네네, 추천해드렸습니다. 화산기한 자체로 얘기해볼 만한 건 이제 진짜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진짜 육수에 진짜 거기 밑에까지 짜내가지고 다 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화산기한 육수가 아닐까.